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 HLB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 몇 가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와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급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세력들이 누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조만간 엄청난 수급이 쏠리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영상 속에서 꼭 확인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HLB 테라퓨틱스에 관련된 호재 뉴스가 터졌습니다. NK 치료제를 지금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자, 미국에서는 굉장히 시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NK 치료제의 가치가 최대 3조 원까지 책정될 수 있다는 뉴스가 오늘 터지면서 테라퓨틱스가 급등을 좀 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반등이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신경 영양성 각막염 치료제 RGN-259가 최소 가치가 1조 8천억에서 최대 3조 원까지다라는 뉴스가 터졌고요. 미국 시장은 워낙에 어떤 질병이든지 세계 최대의 어떤 시장을 형성을 하잖아요. 이 NK 치료제라고 하는 신경 영양성 각막염도 미국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태리 돈페사가 판매 중인 옥서베이트가 미국 시장에서 유일하게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조금 단점이 많대요. 자, 우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 기간이 8주입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치료를 연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있고요. 냉장 보관이 필수랍니다.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보관이 힘들다. 그리고 투여하기 전 준비 과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치료제를 맞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복잡하다는 얘기고 무엇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8주 기준의 치료제 이제 가격이 1억 3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산층 이하 환자분들은 이 치료를 지금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서베이트 매출이 1조 1천억 원이랍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35% 되는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옥서베이트가 NK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경쟁 의약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비판가들 입장에서는 이 NK 치료제가 어디서 또 유망한 게 나올지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HLB 테라피틱스를 또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IR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복수의 글로벌 빅파마가 기술 분야 실사를 진행 중에 있다. NK 치료제를 관련해서. 자, 그리고 그 해당 회사는 비밀 유지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서 어디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가 어렵다. 회사는 유럽 3상 결과 주요 평가 변수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함을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기술 이전에 관련된 로열티라든가 마일스톤, 블록버스터급 계약이 또 한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HLB 계열사들 중에 하나 둘씩이 본격적인 매출 상승의 어떤 재료들을 터뜨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간암 치료제 FDA 승인 보류권만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중요한 돈다발이 이제 굴러 들어올 만한 사건들을 약간 간과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라피틱스가 됐건 제약이 됐건 글로벌이 됐건 어떤 분야에서 또 신기술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좀 집중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 시간이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얘기가 터졌죠.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발성 난소암 환자의 생존 기간 개선에 어떤 유의미한 통계 결과가 지금 포착이 됐다는 뉴스입니다. 익스페리멘탈 앤 테라퓨틱 메디신이라는 저명한 이 의학 저널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아파티닙과 그다음에 화학요법을 병용을 했을 때 재발성 난소암 환자들이 얼마만큼 유의미한 어떤 치료 개선 효과를 나타냈는지 이거 원본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이 원본을 갖다가 이제 바로 번역해가지고 기사가 된 게 이제 2시 반 정도에 나왔더라고요. 자,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쪽을 주목해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리보세라닙이 얼마만큼 좋은 약인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재발성 난소암 화학요법이 백금 저항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됐었대요. 이때까지도 그 화학요법만 지금 치료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리보세라닙을 이 화학 기존 요법과 병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뛰어난 임상 결과가 나오는지 추적 관찰을 한 이제 결과값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상 최종 이제 환자 대상이 1228명이고요. 555명이 리보세라닙과 화학요법 병용을 했는데 기존의 화학요법 단일로 했을 때 그 생존 기간보다 월등한 결과값을 보여줬다라는 호재 뉴스입니다. 자, 지난번,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화학요법 단독 투여 환자는 전체 생존 기간이 14.8개월, 무진행 생존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리보세라닙을 같이 병용을 해보니까 전체 생존 기간이 무려 이게 뭐 8개월 가까이가 들었네요. 23개월.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도 3.7개월이 늘어난 9.7개월로 지금 임상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야, 리보세라닙이 이제는 캄렐리주맙과만 병용을 해서 간암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FDA 승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게 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뭐 이런 갑론을박이 많긴 하지만 이 간암 시장 물론 중요합니다. 간암 시장에서 북미 진출할 수 있다고 할 때 북미 시장에서만 한 3조 원의 매출과 그다음에 2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게 늦어지든 빨라지든 간에 이거랑 상관없이도 리보세라닙은 지금 다른 항암 치료제로 적응증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캄릴리주맙이 아니어도 리보세라닙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적응증 관련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 암학회죠. 에스모에서 이 관련한 몇 개 지금 임상 결과 발표합니까? 9개입니다. 9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물론 이 중에는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간암 관련한 임상 결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와 관련 없는 리보세라닙만의 효과를 얼마만큼 입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임상 결과들이 결국에는 HLB의 직접적인 수익과 직결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 터질지 여러분들 좀 긴장하면서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호재거리들이 이제 9월달 이전부터 쏟아져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꼭 지금부터 매수를 아직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 재승인 심사 들어가기 전에 기회 봐가지고 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에스모에서 9개의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봐야 될 만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리보세라닙과 이제 다른 면역 항암제와의 임상 결과도 이번 9월달 유럽 임상학회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 어디입니까? 이제 다름 아닌 BMS의 리볼루맙 병용에 관련된 안정성 결과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HLB 주가를 좀 흔들려고 하는 어떤 악성 기사들에서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옵디보와 여보이가 이제 유럽의 간세포암종 암종의 1차 치료제로 성큼 다가섰다라는 뉴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허가 신청서는 이제 접수가 됐고 이걸 갖다가 이제 임상 결과 값이 중간 값이 너무 이제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얘네가 미국 FDA 승인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면서 HLB의 리보세라니까 그다음에 항소제약 캄렐리주밥이 미국에 승인이 나더라도 얘네한테 밀려서 아마 좀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좀 어두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옵디보와 여보이는 둘 다 면역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면역 항암제의 병용 요법으로 가장 우수한 지금 중간 임상 결과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HLB 신약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거다라는 얘기 지금 뉴스에서 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거 취급하는 회사가 어딥니까? BMS예요. BMS.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옵디보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분명이 니볼루맙입니다. 니볼루맙.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대항마는 대항마로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항마인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옵디보와 여보이로 이제 간암 환자 1차 치료제로서 임상 결과 값을 따져보니 OS 값이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23.7개월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항마라고 하는 거 저 인정을 하는데
자,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은 어떻게 됩니까? 23.8개월이에요. 우선은 0.1개월이 더 전체 생존 기간이 깁니다. 부작용에 관련해서 BMS가 옵디보 여보의 조합의 어떤 구체적인 그 개선 사항 같은 거를 밝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 값이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세운 이제 가장 최근의 수치가 OS 값 23.7개월을 얘기한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밥의 업데이트된 OS 값을 못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이 있죠. 리보세라닙은 뭡니까? 경구용 알약이에요. 경구용 알약. 물론 캄렐리주맙이 정맥주사 제형이긴 하지만, 자, 옵디보와 여보이는 둘 다 정맥주사 제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병용요법을 맞더라도 옵디보와 여보이를 번갈아 가면서 정맥주사를 맞는 1차 치료제의 어떤 환자의 그 기호와 경구용 알약을 먹으면서 정맥주사 캄렐리주밥을 맞는 기호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구용 알약과 병용을 하는 쪽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어떤 연구 결과 값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선 경쟁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뭐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을 압살할 정도의 뛰어난 어떤 임상 결과 값이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옵디보와 그렇죠?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에 관련된 임상 결과 발표가 9월 달에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리보세라닙이 FDA에서 문제가 됐습니까, 지금?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은 지금 단일로는, 제가 볼 때 단일 어떤 의약품으로는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목적이 뭡니까? 간암 치료입니다. 간암 치료제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병용요법으로서의 통과를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파트너십을 맺었고 오랜 시간 동안 임상을 같이 진행해왔던 캄렐리주맙이라는 면역항암제와 한꺼번에 FDA 승인을 이제 간암 치료제 시장으로서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캄렐리주맙만 이게 병용이 가능하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솔직히 캄렐리주맙 같은 경우는 면역 치료제로서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뭐 무조건 주목해야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왜 리보세라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었던 항서제약이라는 데를 믿고 있는 거고, 그 항서제약의 그 축적된 임상 결과값이 이제 공동 소유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선은 준비해온 기간 10년이 넘게 준비해왔던 기간 동안 항서제약이라는 파트너사와 함께 진행했던 부분을 갖다가 FDA 승인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였어요? 항서 쪽이 문제입니다. 항서가. 자, 항서 쪽이 문제였고,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둘이서 같이 미국 진출해가지고 판매에 들어갈 텐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간암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이 병용 그 요법을 갖다가 적응증을 확대해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속속들이 새로운 암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하지만 HLB 쪽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보세라닙이라는 우리만이 보유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를 갖다가 캄렐리주맙이 아닌 다른 면역 항암제와 지금 병용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옵디보는 뭐라고 했어요?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얼마만큼 궁합이 잘 맞는지 지금 임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지 이번 9월달 에스모에서 본격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막말로 캄렐리주맙이 아니라 만약에 HLB 쪽에서, 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면역 항암제 있죠? 머크의 키트루다랑 같이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키트루다 단일 의약품으로 적응증이 30개가 넘는데, 이 30개 플러스 리보세라닙을 같이 병용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 임상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크랑도 병용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설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단계를 넓혀나가는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간암 시장에서의 FDA 승인이 돼야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HLB 나름대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리보세라닙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타 회사의 면역 항암제와 계속 조합을 하면서
어떤 암종에 또 특화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실험 단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BMS가 옵티보 여보이 조합을 내보내면은 얘네가 이제 완전히 이 가람 시장을 씹어 먹을 거기 때문에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조합은 완전 쭈구리가 될 거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MS 쪽도 옵티보와 리보세라닙을 활용해서 어떤 암의 지금 적응증을 확대를 할까 지금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보는 건데 이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거 결과는 아니고 이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완전 절제 불가능한 암에 대해서 이제 아파티닙과 그다음에 니볼루맙을 병용했을 때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자료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언제부터 했느냐? 2019년 2월 달부터 무려 5년 전부터 이 임상을 준비해 왔다라는 자료 원본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 관련한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2019년에 나왔어요. 이것도 ASCO 이제 초록을 제가 원본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자, ASCO에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아파티닙과 그다음에 니볼루맙에 관련한 병용요법 이제 환자의 어떤 개선 상태 같은 거를 초기 단계에 간략한 리포트로 적어놨던 자료를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는 거고요. 2019년 7월 11일 날짜로 이제 초기 환자 10명에 대한 임상 초기 결과값을 게재해 놓은 지금 논문 형식의 어떤 리포트를 보고 계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 지금 9개 임상 결과값을 9월 달에 내보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아까 전에 니볼루맙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성,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전성이라는 건 뭡니까? 부작용을 얼마만큼 줄여놨느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왜 그러냐? 이미 효과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니볼루맙 단일로 투여를 한 환자 그리고 리보세라닙과 병용 치료를 한 환자의 호전된 어떤 상태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암 환자 중에 니볼루맙만 2개월 투여했을 경우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암이 종양이 4%만큼 증가했대요. 이거 부피가 증가를 했건 아니면 개수가 증가를 했건 이 정도 증가세에서 우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렇고 이게 진행 중에 있던 그 환자한테 리보세라닙을 투여를 했더니 2개월 동안 지난 이후에 암이 29% 감소를 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암 환자, 위암 환자의 이걸 적응증을 이제 실험을 한 것 같은데 리보세라닙과 그다음에 옵티보를 동시 병용 투여를 했을 경우 2개월 만에 전체 종양의 크기가 30%가 감소했다라는 지금 소식을 이 초록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이 정도로 어떤 부위에 암이 붙어 있는지 뭐 지금 다양성을 다 검사를 하고 있겠지만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임상을 진행했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임상이 얼마만큼 기간 동안 진행이 되냐면 50개월입니다. 무려 50개월. 자, 그러니까 이제 얼추 시간이 맞잖아요. 2019년에 환자 10명을 시작으로 임상 초기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대상 환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50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해야 되니까. 부작용이 이런 환자한테는 어떻게 나타나고 저런 환자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부 일일이 이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니까 이 관찰 기간이 50개월까지 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값이 도출이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2024년 무려 햇수로 5년이 지난 올해 이제 9월 달에 이 옵티보와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이 이제 안전성 관련된 논문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논문 결과가 긍정적이다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 임상이 이제 끝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거의 다 이제 마무리돼가는 이제 시기에 발표를 하는 거고, 이럴 경우 뭡니까? BMS와 브리스톨 바이오스과 HLB가 파트너십을 맺어서요. 지금 항서제약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다시 한번 FDA나 그죠? 유럽의 이 병용요법에 관련된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대상 암이 어떤 암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준비를 마칠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값이 이제 9월달 에스모에서 이제 발표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BMS와의 협업,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그 FDA, 항서제약과 FDA 승인 이후에 리보세라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에 여러분들 더 큰 기대를 하셔도 무방한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줄줄이 터질 거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리보세라닙은 단일 표적 항암제 중에 어떤 기타 면역 항암제와 결합했을 때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게 지금 임상에서 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륙종이라든가 난소암, 비소세포 폐암, 위암, 뭐 간암은 당연하고요. 뭐 여러 분야에서 지금 뛰어난 효과들을 보이고 있다는 임상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막가만 사용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없어요, HLB는. 자, 그래서 뭘 한 겁니까? 보스턴에다가 그 지사를 마련해 놨잖아요. HLB USA라는 미국 법인을 차려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회사들이 있냐?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얀센이죠. 그 다음에 화이자,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는 좀 거리가 있지만 좀 멀리 있고요. 그 근처에 하여간에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제약사 그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HLB 측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지난 이제 올해 초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올해 안에 FDA 쪽에 간암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리보세라닙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을 벌써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는 빅파마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빅파마와의 협업을 굉장히 수월하게 긴밀한 지근거리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지의 법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벌써 이미 BMS와는 그쵸, 병용요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리보세라닙을 이용해서 암 시장에 또 다른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빅파마가 어딘지 이번 FDA 재승인 신점과 맞물려서 여러분들 요것도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캄렐리주맙 실사가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리보세라닙을 어떤 면역 항암제와 추가적인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가에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보세라닙을 막말로 아까 전에 키트루다랑 같이 병용을 했는데 효과가 훨씬 좋아요. 키트루다 단일로 쓰는 것보다. 그럴 경우에 리보세라닙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하고 똑같이 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결과값이 BMS와의 첫 번째 이 옵티보와의 병용요법 결과값이 9월 달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BMS랑 준비하는 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BMS랑 준비하는 거는 또 있습니다. 자, 아픽사반이라는 혈전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혈전증 치료제 NOAC라고 하는데 엘리퀴스입니다. 이거를 만든 회사가 BMS고요. 이 BMS가 이제 또 HLB 쪽이랑 같이 또 꿍꿍이를 가지고 있죠. 무슨 꿍꿍이냐? 이 엘리퀴스는 알약이거든요. 지금 현재 알약이에요. 먹기 편하고 그죠? 굉장히 효과가 좋은 혈전증 1위, 치료제 1위 시장을 이제 엘리퀴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뭐 몇 조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알약이라는 건 뭐냐? 몸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요. 이 약물의 효과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흡수되고 빨리 분해되니까 굉장히 짧다는 얘기예요. 이 약효를 낼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하루에도 2번씩 먹을 때도 있어야 되고, 뭐 못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이 엘리퀴스라는 알약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즉시 나오지만 이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자주자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혈전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알약을 맨날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 깜빡깜빡 하시게 되면 놓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피가 굳어가지고 사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BMS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알약 말고 제형을 좀 변경하든 뭘 하든 간에 이 반감기를 연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한 번 먹으면 오래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기술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술을 어디가 갖고 있냐? HLB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일 핫한 기술 중에 하나죠. 말 그대로 서방형 어떤 제형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방형이 뭐냐? 몸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늦게 합니다. 작용을 늦게 하는데 그만큼 서서히 약물이 퍼지기 때문에 반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감기가 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이 약효가 한꺼번에 확 퍼지고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으로 꾸준하게 퍼뜨릴 수 있게끔 하는 이 서방형 제품 기술을 갖다가 HLB가 BMS랑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첫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의약품이 뭐냐? 엘리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HLB 제약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기술 이전 얘기 나올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제 지금 임상 단계 또 진행 중에 있고, 국내 임상도 일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BMS 같은 경우 이 기술 엘리퀴스의 독점으로 쓸 수 있게끔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어디랑 비슷하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과 비슷한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 상당히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BMS는 엘리퀴스를 갖다가 이 반감기 늘리는 서방형 제품 기술을 갖다가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요. HLB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눈 지가 벌써 수년 전이라는 거. 그래서 BMS랑 HLB가 지금 공동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제약사로서의 방향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서방형 제품을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분야는 어딜까요? 지금 현재로서 비만 치료제예요. 한 번 맞으면 한 달 동안 내가 추가적으로 맞지 않아도 되게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위고비, 삭센다, 뭐 제파운드 이런 약품들이 이 서방형 제품의 기술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는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게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왕이면 6개월에 한 번 맞는 게 좋지. 이왕이면 1년에 한 번만 맞아도 한 2달만 지나면 살이 한 20kg 빠지는 그런 약이 있으면 최고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서방형 제품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HLB는 뭐다? 지금 임상 1상 단계이긴 하지만 이 엘리퀴스라는 혈전증 치료제를 갖다가 서방형으로 지금 바꾸려는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갖다가 임상 결과값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술을 비만 치료제까지 확장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라이릴리,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등등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제 막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빅파마들도 전부 이 서방형 기술, 원천 기술을 우리가 보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전을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HLB 본격 참전이 가시화된다? 이거는 간암 시장 판매보다 더 엄청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 분야가 언제쯤 재료가 터질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호재가 오늘 나온 액면상의 호재는 두 개입니다. NK 치료제, 테라퓨틱스가 NK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임상 3상 결과값도 괜찮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 치료제의 가치가 3조 원으로 책정이 됐다. 미국 시장에 독점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성장은 해마다 30% 이상이 되고 있고, 이걸 판매를 직접 한다라고 했을 때 매년 1조 원 이상의 매출처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런 호재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는 임상 결과에 리보세라닙의 효과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재발성 난소암 관련해서 이 병용요법에 리보세라닙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 값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학 저널에 지금 게재가 됐다는 뉴스입니다. 자, 그 이외에는 뭐라 그랬어요? BMS와 관련해서 면역 치료제와 병용했을 때, 옵티브와 병용했을 때 어떤 임상 결과가 나올지 이번 9월달 에스모에서 전격 발표가 이뤄질 걸로 보이고, BMS와는 파트너십을 맺어놓은 게 옵티보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HLB와 그다음에 항서제약이 간암 시장을 만약에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판매에 이제 시작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 지금 HLB가 뭐 FTA 승인 언제 들어가냐, 재신청 언제 들어가냐 이거에 매몰돼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런 재료들을 안고 있으면 뭡니까? 큰 손들이 이거 안 보고 싶겠어요? 언제쯤 수급이 들어왔다 빠질지, 자, 이런 뉴스가 터졌으면 올라가야 마땅한데 왜 제자리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HLB는 이슈의 한 중심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언제쯤 그런 반등이 있을지, 언제쯤 큰 손들의 수급이 한꺼번에 들어올지 그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좀 공개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안쪽에는 각 기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부터 이제 내용을 제가 좀 분석해 놓은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왜 포트폴리오상 우리가 리보세라님에서 HLB에서 개별 종목들이 쭉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호재가 터졌다. 자, 10% 상승을 했다. 프로그램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 10% 상승하는 순간 뭡니까? 입절 라인 잡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애들 대차 물량 갚기 위해서라도 요거 하락을 지금 시켜야 된다. 이 구간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지금 구간을 지나고 계실 텐데 지금은 뭡니까? 호재가 터졌음에도 눌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등을 못하고 눌려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큰 손들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할 만한 눈치 싸움 타이밍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얘네가 매수 버튼을 과감하게 누를 만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상 설정이 되어 있는 매수 적정가가 얼마인지가 책정이 돼 있다는 얘기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큰 손들, 플레이어들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적정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우선 우리가 먼저 그걸 체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꼭 알아가시려고 대응 전략 안에 넣어놨으니까 무조건적으로 확인 먼저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던 아니면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던 대응 전략 참고해서 움직이시면은 큰 수익 벌 수 있는 기회 잡으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은 제가 무료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무료로 전송을 해드리는데 자, 땅 파서 장사를 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 구독과 좋아요 이걸 눌러주셔야 저희 채널이 우선은 노출이 많이 되고 커지고요. 그 다음에 채널이 커지고 노출이 많이 돼야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조회수가 늘어나야 여러분들 중간중간 광고 영상이 많이 노출이 되고 저희 광고 수익이 늘어나야 저희가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뭐 돈 달라는 말씀도 안 드릴 거고 뭐 칭찬해 달라는 말씀도 안 드릴게요.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뭡니까? 여러분들 돈 버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좀 이런 영상들을 더 구체적이고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찍을 수 있게끔 저희도 돈 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응원을 좀 구독과 좋아요로 해주시기를 바란다. 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하나 걸어놨습니다. 010-8120-3321 8120-332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HLB 앞에 두 글자 A2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문자 전화번호로 대응 전략 파일을 전송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뭐 댓글 참여 물론 좋지만 저희가 이제 양방향 소통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요. 자, 그러니까 댓글 참여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문자로 응원 메시지 혹은 A 이렇게 적어주시면 대응 전략 비롯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 준비를 이 문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종목명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서 고점에 사가지고 물렸다.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가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알고 싶은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영상 준비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준비해서 전송해드리기로 할 거니까 많은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일상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포인트들 이 압축된 자료 안에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LB 관련한 대응 전략 8120-3321번으로 A라고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받아가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으로 팔 수 있는 어떤 상승 포인트들을 쭉 나열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큰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꼭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만한 핵심 포인트들 영상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